안녕하세요. 법률과 기술의 흥미로운 만남, 애들리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애들리 채널의 GDPR 관련 CJU 판례 시리즈가 어느덧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들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GDPR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죠. GDPR이 보장하는 정보 주체의 권리는 개인이 디지털 사회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맞습니다. 이 권리들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처리자, 즉 컨트롤러와 정보 주체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구체적인 수단이죠.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실제적인 의미와 적용 범위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 즉 CJU의 판결을 통해 구체화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의 순서를 먼저 소개해 드릴까요? 먼저 GDPR이 규정하는 정보 주체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 권리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그 후 정보 주체의 권리와 관련된 CJU의 주요 판례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최신 판례 경향과 AI 시대의 도전 과제까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애들리의 6번째 GDPR 판례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GDPR 제3장에는 정보 주체의 다양한 권리들이 명시되어 있죠. 이 권리 체계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투명성 원칙인데요. GDPR 제12조는 컨트롤러가 정보 주체에게 간결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용이한 형태로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를 사용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처리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권리 행사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면 다른 모든 권리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투명성 원칙이 정보 주체 권리 체계 전체를 떠받치는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정보 주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나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 제공 및 접근에 관한 권리입니다. 제13조와 14조에 따라 정보 처리 목적이나 보관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제1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본을 제공받을 접근권을 가집니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바로잡을 수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둘째는 정정 및 삭제에 관한 권리입니다. 제16조는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을 정정권을, 제17조는 더 이상 정보가 필요 없게 되는 등 특정 요건 하에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삭제권, 즉 뒤칠 권리를 규정합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권리들이 있나요? 셋째로 처리 제한 및 데이터 이동에 관한 권리가 있습니다. 제18조의 처리 제한권은 정보의 정확성이 다투어지는 기간 등 특정 상황에서 정보 처리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20조의 데이터 이동권은 자신의 정보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보장하여 서비스 간 경쟁을 촉진하고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권리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가 있죠. 바로 내 정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쓰이는 것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맞습니다. 넷째는 반대권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입니다. 제21조는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 등을 근거로 한 처리에 반대할 반대권을 보장하며 특히 직접 마케팅 목적의 처리에는 언제든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2조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해 오직 기계에 의해서만 내려지는 중대한 결정에 구속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권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보 주체의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논의되는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개인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컨트롤러에게 집중됐던 정보 통제권을 개인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기업, 즉 컨트롤러 입장에서도 중요성이 큽니다. 컨트롤러 자신의 데이터 처리 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보 주체의 접근권이나 삭제권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기업,
즉 컨트롤러는 스스로 어떤 데이터를 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만 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디지털 경제와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내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필요할 때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결국 정보 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데이터 처리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고 조직이보다 윤리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정보 주체의 권리 조항들을 CJU가 어떻게 해석하고 구체화했는지 주요 판례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판결은 이칠 권리의 개념을 확립한 기념비적인 판결이죠. 구글 스페인 판결입니다. 네, 이 사건은 한 스페인 국민이 과거 사회보장 채무 관련 정보가 담긴 오래된 신문기사 링크가 구글 검색 결과에 나타나자 삭제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CJU는 이 판결에서 검색엔진 운영자도 개인정보 컨트롤러에 해당하며 정보 주체는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링크가 부적절하거나 더 이상 관련성이 없을 경우 공익 등 다른 이익과 균형을 고려한 후 해당 링크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이칠 권리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GDPR 제17조에 이칠 권리가 명문화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죠.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았던 권리를 기본권 해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CJEU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칠 권리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까요? 이 질문에 답한 판결이 바로 구글 대 CNIL 판결입니다. 프랑스 감독기구 CNIL이 구글에게 전 세계 모든 버전의 검색 엔진에서 링크를 삭제하라고 명령한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CJU의 결론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현행 EU 법상 검색 엔진 운영자에게 전 세계적인 삭제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EU 회원국 내에서는 사용자가 삭제 대상 링크에 접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했죠. 이칠 권리의 지리적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다음은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인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판결입니다. 슈파 판결인데요. 독일의 신용평가기관인 슈파가 산정한 신용점수 때문에 은행 대출을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슈파처럼 신용점수를 산정만 하고 최종 대출 결정은 은행이 내리는 경우에도 GDPR 제22조가 금지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CJEU는 그렇다고 봤습니다. 은행 같은 제3자가 그 신용점수에 강하게 의존하여 계약을 결정한다면 신용점수 산정 행위 자체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 주체에 대한 법적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죠.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개념을 최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준비 행위까지 넓게 해석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정보 주체는 어디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던 앤드 브래드스트리트 오스트리어 판결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동화된 신용평가로 휴대폰 계약을 거부당한 개인이 정보 접근을 요청했는데 컨트롤러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사건에서 CJEU는 컨트롤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 접근을 포괄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로직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란 실제로 적용된 절차와 원칙에 대한 간결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용이한 설명을 의미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알고리즘의 블랙박스에 대한 투명성 요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정권 및 삭제권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판결들이 있었죠. C-46/23 판결은 감독기구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감독기구가 직권으로 불법 처리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권리 침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델디츠 판결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별 정체성이 남성이지만 헝가리 망명 등록부에 여성으로 기록된 트랜스젠더 난민이 정보 정정을 요청했지만 성전환 수술 증명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건이었죠. 이에 대해 CJEU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체성에 관한 부정확한 개인정보는 정정되어야 하며
이때 성전환 수술 증명을 정정권 행사의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GDPR상 정확성은 수집 목적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실제로 살아가는 성별 정체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처리의 기본 원칙인 데이터 최소화와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죠. 무스 판결입니다. 프랑스 철도회사가 온라인 티켓 구매 시 의무적으로 미스터 또는 미즈 같은 호칭을 선택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CJU는 철도 운송계약 이행에 성별 정보 수집이 객관적으로 필수 불가결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이나 정당한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필요성 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수집해온 데이터 항목들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판례들을 살펴보니 몇 가지 일관된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경향은 정보 주체 권리의 강화 및 확대 해석 경향입니다. 앞서 본 슈파 판결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 것처럼 CJU는 일관되게 정보 주체의 권리를 넓게 해석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리 행사의 실질적 보장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권리가 있다는 선언을 넘어 그 권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던 앤드 브래드스트리트 오스트리어 판결에서 의미 있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권리가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경향은 다른 기본권 및 공익과의 균형을 찾는 모습입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구글 스페인 판결에서는 이칠 권리와 대중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던 앤드 브래드스트리트 오스트리어 판결에서는 정보 접근권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사이의 조화를 모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자동화된 의사결정 및 프로파일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알고리즘의 확산에 따라 CJU는 슈파 판결이나 던 앤드 브래드스트리트 오스트리어 판결 등을 통해 컨트롤러에게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DPR을 시대 변화에 맞는 살아있는 규범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CJU가 이처럼 GDPR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AI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권리 체계에 새로운 차원의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블랙박스 문제입니다. AI의 작동 원리가 너무 복잡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이는 GDPR이 보장하는 관련 로직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합니다. 기술적 설명 가능성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가 큰 숙제입니다.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권리 행사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로 구성된 거대 학습 데이터셋에서 특정 개인의 정보를 찾아내 삭제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모델이 학습하고 나면 특정 개인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는 머신 얼러닝 기술은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편향과 차별 문제도 심각합니다. AI가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견을 그대로 학습해 차별적인 결과를 낳는 것인데요. 아이러니한 점은 최근 발효된 EU AI 법은 이런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해 엄격한 조건 하에 민감 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GDPR 원칙인 공정성을 위해 GDPR이 제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규제적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 GDPR과 EU AI법 간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릅니다. 또한 AI 모델 개발자, 데이터 공급자, 배포자 등 복잡한 AI 생태계에서 누가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함의와 전망을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 CJU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보 주체의 권리는 판례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동태적인 규범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효과적인 권리 행사에 대한 강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컨트롤러는 형식적인 규정 준수를 넘어 정보 주체 중심의 데이터 보호 패러다임을 내재화해야 합니다. 셋째, AI 시대의 새로운 도전은 현행 GDPR 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명 가능성, 학습 데이터 통제, 알고리즘 편향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법제 개선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AI 기술 활용이 급증하는 우리 현실에서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기술 혁신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는 CJEU의 고민과 접근 방식은 우리가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GDPR 정보 주체의 권리에 관한 CJEU의 주요 판례들을 통해 그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보았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의 중심에 있는 사람, 즉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애들리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이슈를 발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GDPR 관련 CJEU 판례 시리즈 6번째 에피소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